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누고 친밀할 수 있을까? 다양성을 공존할 수 있을까? 교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술가로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서울과 관련해서 했던 연극들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을 다룬 작품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요즘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목동 재개발 소식을 만약에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재연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재개발 소식을 듣고 면목동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단순히 뭔가 형태를 기록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역 촬영을 다녔던 것 같아요. 연극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서울에 있는 중랑구 면목동에 대한 기록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면목동의 재개발로 철거 이전의 건물들을 촬영하고 기록하면서 이 영상 촬영물을 실제로 극에 활용을 한 이야기입니다. 공연은 책이나 영화, 음악 파일 이런 것들과 다르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극장을 나서면 사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현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기록과 보존하는 방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그거를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후속 활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계기는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 코미디언이셨거든요. 그래서 TV에 출연한 그 모든 영상들 그리고 기사들을 모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덕분에 제가 어쩔 수가 없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기록의 중요성을 또다시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모든 작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된 계기는 공연 예술이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극장이 문을 닫고 관객을 만날 수 없는 그 사회적 현상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제가 안무라는 걸 지속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기록이었어요. 공연 예술에서 무대에서 휘발될 수밖에 없는 그 공연, 그리고 어떤 기록 매체로서 다시 재생산 혹은 재공연으로서 재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공연 예술로서 기록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극과 극에 있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성질과 요소들이. 저희 집에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에는 제가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일기장부터 저의 삶을 기록물로 저장해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저도 제가 안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용수한테 전달을 하는 기록을 무보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5개 2인무의 어떤 전체 동선을 다 되게 특징만 되는 동선을 갖고 와서 이거를 실제 무대에 표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관객한테 사전에 공유를 했어요. 내가 무용수 없이 안무를 구상할 때
생각했던 정확한 동선과 타이밍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무보 체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을 시작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극단은 취미로 운영되는 단체잖아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질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남겼으면 좋겠다. 대학 극단 자체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나중에 꺼내보실 수 있거나 찾아보셨을 때 맞아, 이런 대학 극단이라는 문화가 있었지, 그리고 성균국회라는 단체가 있었지 라고 기억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남겨드리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올리는 거를, 이 과정 같은 거를 기록을 해야 이제 다음 세대의 공연 예술에서도 계속 극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과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 공연을 준비한 사람이나 공연을 한번 봤던 사람들도 기록과 과정을 보면서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만들면서 하고 있는 기록 활동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이고 또 하나는 창작 결과물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작품이 생기기 전부터 제가 영감을 받거나 혹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 소재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재를 구축하고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리서치 활동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또 수집했던 많은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이후에는 제가 모았던 이 자료들을 어떤 것들이 그게 실제로 쓰일지 혹은 쓰이지 않을지 이 자료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류해서 그게 쓰이지 않을 예정으로 빠진 자료들도 다시 또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기록을 남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 형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제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합평회를 진행해서 그 다음 공연 운영에 어떤 점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 영상도 기록을 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여부는 공연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일단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 그 공연진들에게도 또 그리고 공연진이 아닌 그 앞으로의 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연 영상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호흡하는 어떤 매체잖아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라서 거의 생존의 위기까지 그런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어떤 구현하는 방법들, 또 최근에는 배리어 프리 공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유연한 활동, 다양한 방법, 그 활용 방법이 발전되고 시도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연 예술 자체를 기록하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들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관객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 자료를 남기고 기록을 하고 또 공연 실황 영상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좀 이런 이제 기타 활동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 현상으로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무대라는 장소 이외에 나의 작품이나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어야만 했어요. 종이와 연필로 내가 안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악보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악보를 어떻게 움직임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무보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움직이는 개인의 공간을 정육면체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움직이면서 동작을 다듬는 작업을 했었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저에게 9개의 그리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개의 그리드를 제가 스스로 움직이는 이 정육면체뿐만 아니라 제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 무대가 되어서 그 무대를 그리드로 나누고, 그래서 그 그리드에서 물론 나의 동작도 있지만 제가 이동함으로써, 그리고 제가 어떠한 빠르기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구상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예술이 뭘까,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 신수동의 상인들의 삶이 궁금해졌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죠. 레코드 가게 사장님, 뭐 수선집 사장님, 커피숍 사장님 등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미싱으로 오브제를 만들고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전시, 공연, 그리고 책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과 예술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그것이 이제 힘이 더 한 예술가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구나, 지역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46년부터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정기대 공연이 딱 2번 안 한 적이 있어요. 6.25 때 한번 못하고 코로나 때 한번 끊겼거든요. 코로나19 동안 거의 동아리 활동을 아예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아리 극단 특성상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연을 안 했던 시간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했던 그 공연에 대한 관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수인계가 멈춘 상태거든요.
이제 학교에도 다시 나오게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코로나19를 사이로 끊겨있는 이 연결성을 되찾는 게 저희 올해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그 이후에도 사실 이 공연을 단발로 끝나는 이 공연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 형식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거나 교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다큐멘터리 연극이나 모큐멘터리 연극 장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특히 이런 장르의 연극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 방식 또한 고민해보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도 간접적이나마 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기록 방식이 좀 고민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15개의 그 2인모의 동선들을 다 빨간색이랑 연두색으로 표기를 했던 거고, 제가 기증한 작품들은 서울기록원에서 저의 저작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오픈소스처럼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의 작품이 지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극단 단원들과 같이 여러 프로젝트를 창작 활동을 하면서 오디션 현장부터 첫 만남, 그리고 작업 활동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텍스트로도 전자 파일로도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 자료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는 물론 다 쓰이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큐멘터리 연극 안에서 창작하는 예술인으로서 과연 앞으로 생존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고 뒤처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극이라는 공연 자체의 특성이 그런 그 정형성을 유지하는 거에도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사가 깊고 지금까지 역사를 유지해 올 수 있는 부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 예술이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 벌어지는 어떤 에너지?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휘발되고 날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잘 보완되고 그리고 수정되고 발전한다면 더 질 높은 더 다음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더 많이 예술가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시가 하는 활동처럼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